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성과보고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늘봄 학교의 숲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의 교육 환경에 맞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모델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진도구는 가정 형편 등으로 오랫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를 위해 결혼 이민자 고향 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목격, 가해 경험을 조사한 것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차 전수조사에서는 피해 응답률이 2.1%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됐습니다. 또한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도 피해 응답률은 1.7%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며 집단 따돌림, 성폭력, 금품 갈취 등의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과보고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배용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2주년 성과보고를 통해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모두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키우는 학습 사회를 제안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인성을 회복하고 도전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황준성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장이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며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주체성과 포용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무환 포항공대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과 현장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교육이 성장과 희망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며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늘봄 학교의 숲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서부지방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늘봄 학교 숲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늘봄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 학교에서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숲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환경, 생태 감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양질의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 활용과 독창적인 행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강원교육청은 교육 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자치 법률 개정, 교육발전특구 공모, 농어촌 유학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교육청 소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의 교육 환경에 맞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모델학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모델학교는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0으로 만드는 건축물로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를 사용해 태양광의 지열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자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시범 사업은 구봉초등학교와 합천중 고등학교에 적용되며 앞으로 농어촌 통폐합학교와 도시학교의 친환경 모델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 환경과 여건에 맞는 경남형 친환경 생태학교를 추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생태 전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민 다문화 교육 소식입니다. 진도구는 가정 형편 등으로 오랫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를 위해 결혼 이민자 고향 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이상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 6가구를 선정해 왕복 항공료와 체류비를 지원하며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국적 취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한 참가자는 가족을 만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진도구는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계 행사 이모저모입니다. 스마트교육재단 행사 소식입니다. 스마트교육재단은 제5회 전국대학생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이주민, 다문화, 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에듀티비 편성 제작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틴 루터킹의 명언 중 꿈을 꾸는 자는 위대한 일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단순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